그 책을 보면은 그 사람 눈이 맞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아니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가서 23전 23승을 한 나라가 어딨냐. 그 사람도 줄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 23전 23승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까지 한 그 노량이 마지막인데 그게 23전 23승이에요. 그러니까 후배 기사들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23전에서 끝내자. 그래서 23승 했다는 거예요. 나 안 웃는 거 처음 봤네 이 팀. 그래서 너무 진지해. 이 얘기하면은 모두 다 웃어. 근데 이 사람 그런 얘기들이 그 한국일보 미스테리에 있는데 거기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창업을 해가지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DNA를 갖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거기를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쪽에 이게 러시아 쪽 그 밑에 이게 알프스 그쪽에 거기 밑에서 우랄 그쪽에 내려와가지고 쭉 이렇게 와 오늘 우리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우리가. 유목민은 원래 징기스칸도 이렇게 같이 놀았어요. 거기는 징기스칸이라고 해서 높은 테이블에 안 앉고 이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도자를 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60%. 그 독일인 그 누구야? 그 문화 뭐 했던 진흥원장인가 했던. 그러니까 아니 한국 사람 만나보면은 한 60%는 전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다고. 그게 우리 유목민이라고. 유목민은 원래 이 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창업, 가장 엔터프로너십, 가장 기업가 정신, 열정, 여기에 가장 좋은 DNA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에게 맨날 그 닭집이나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고, 예? 이게 저커버군이 얘들 별거 안 했어. 사실은 요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게 와서 싸이월드 벤치마킹에서 간 거예요. 그거. 진짜 짜증나는 얘기인데 통탄할 얘기인데 그 페이스북이 싸이월드를 벤치마킹하고 간 걸 가지고 자랑.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장 싸이월드답게 미국을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 싸이월드의 아이디어를 들고 가서 가장 미국식으로 바꿨고, 에? 우리 싸이월드 US 안 만들었겠어요? 만들었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러고 가가지고는 가장 싸이월드답게 만들니까 그게 미국에서 통해.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이디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싸이월드는 잘 아시다시피 조물조물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조물하고 내 것만의 차별화된 그래서 내 방을 잘 꾸미고 나의 공간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미국 애들하고 걔들 원래 손도 투박하고 돼요. 그 무식한 놈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처럼 팍 이게 파워를 키워가지고 막 이게 내 돈만 쫙 늘어나게 하는 그쪽으로 봤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한국식으로 싸이월드를 만든 거예요. 싸이월드 US가. 그건 망했죠. 지금 스마트폰 돼가지고 뭐 지금 무선 데이터 이거 뭐 우리 계속 다니며 쓰고 그럽니다만 그게 뒷다리 움직여가는 플랫폼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죠? 구글이 장악하고 있죠. 거의 모든 데이터 다 구글한테 가 있잖아요. 지금 저 구글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움직인 거 다 갖고 있어, 쟤들. 아이폰을 쓴 사람은 애플이 다 갖고 있고 아이폰이 아닌 폰을 쓰는 사람 거는 다 구글이 갖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뭐 왜 저러고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에 팔 겁니다. 저거.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써야 될 거예요. 무언가 몰라. 저런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근데 거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구글을 갑니다. 그리고 구글이 다 갖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 다 갖고 있어. 중국에서만 못하게 해가지고 중국에서만 못해. 그게 플랫폼 장악이거든요. 플랫폼이요? SK텔레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왔어. 우리가 2002년도에 대만에 가가지고 플랫폼을 팔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인터넷이 돌아가는 플랫폼을. 근데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 지금 이슬람 안 하죠. 그 네이트였어요, 그 네이트. 이슬람.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략 스타트업 팀에 필요한 인텔리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행력이 한 30%, 그 창의력이 한 실행력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스타트업 할 때 알아야 될 10대 원칙을 간단히 빨리빨리 얘기하면 Y가 중요하다. 처음에 했던 얘기고,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기술 보여주면 프로토타입을 만들라. 그러고 실패 경험을 빨리 쌓아. 케이스를 쪼개가지고. 그리고 4번, 4번은 1단계를 가지고 빨리 익짓하거나 더 가거나 하는 부분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인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라.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 나는 못해 이거. 아, 이원영 정도 나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고용하는 거지. 그리고 6번은 이제 조직 문화가 좋아야 한다는 거고, 7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인의예지신에 시비지신이 있어야 한다. 따지고 묻고 이런 사람을 부하 직원이 그런다고 짜증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커미트먼트 헌신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외롭고 슬퍼도 어디 가서 울 데도 없다는 거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좀 유연하게 굴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 리더십의 가장 좋은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인데, 그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된 거 파트 2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없고 5분만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10분 쉬어야 되는데 박수 끝냅시다. 5분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 재밌어야 돼. 제일 뒤에가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손종이 그게 한 5분 한다더니 왜 이렇게 길어? 네, 총 20분짜리. 에이, 이원영이가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 게 어디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진짜 20시간 들어본 거 죄송합니다. 아이씨, 하는데 생각하고 있어. 그냥 특별한 얘기는 하고 생각 되게 좋다고 순간 제 머리 요 근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그 컨퍼런스를 할 때 네. 페이스북 딱 나타났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엑셀이 12.5 밀리언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저기 스탠포드 벤처 프로그램에 탐 바이어스하고 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진짜 일 잘 못했으니까 사실은. 근데 사이월드도 사실은 말만 들었지 써보지도 못했어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랬더니 어쨌든 그게 없이 보이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고는 그거에 어떤 그 유사한 것이 중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제 야 중국 게 아니라 너 그 사이월드부터 그러니까 타임 바이어스가 이제 제가 타임 바이어스가 책을 가지고 이제 저걸 하는데 그래서 너 거기 또 뒤져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그 다음번 에디션에 이제 그 사이월드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이월드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MP3도 사실은 너무 일찍 나가서 이제 그랬는데 사이월드도 참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고 한국에서 그 성공을 굉장히 했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우리가 융합적으로 아까 우리 이거 앉아. 세개 뽑아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고. 또 혼나.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다음 시간에 또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뽑아서 되게 근데 합판 괜찮았어요? 아니 커피 얘도 뭐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같이 먹고 마시고 학생들도 주고 뭐 뭐가 여기 남아야 되는데 좀 남았나?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1세대 그 IT 쪽에 직접 관여하시고 예,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신 분은 대장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1세대에 이런 분들도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 도전하는데 이제 용기가 생길 거라고. 일찌감치 인터넷을 거기 앞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손정희 씨 직접 만나시고 시작할까요? 파트원은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에 중간중간에 내 경험을 좀 섞었는데 파트 2는 정말 교과서에 없는 어디서도 얘기 안 해본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얘기. 어쩌면은 지금 우리 이원영 전무가 내 말을 좀 안 들어가지고 데이터룸을 만들려면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OK 캐시백이라는 책을 하나 쓰려고 데이터룸을 좀 만들려는데 뺀질거리가 안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책을 쓰게 되면 아마 거기에 많이 다 이 내용이 담길 그런 내용이고 굉장히 많은 데서 요청이 왔었어요. 와서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사는데 제가 이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우리 SK그룹 안에 있는 스토리가 안에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바꾸고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은 좀 얘기도 안 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 팀 자체가 이거하고 딱 맞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감없이 여기 우리 여기 소담하니까 몇 명은 좀 여러분이 가위바위보에서 우리끼리니까 나눠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특급 비밀을 듣게 되는 건지 내가 이제 그리고 이게 들어보면 드라마예요. 그냥 드라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시 반까지 근데 내가 항상 문제는 시간을 잘 못 지켜요. 내가 떠들다 보면 뭐 취해가지고 더 떠들어가지고 그러지만 하여튼 목표는 5시 반까지 한 52분짜리 드라마를 한 편 내가 틀어드리도록 찍어오진 않았습니다. 말로 이렇게 볼게요. 장표는 이거 한 장이에요. 장표 이거 하나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요?
이 앞단에 이제 여기까지 96년 7월까지 오게 된 이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좀 해야 돼요. 이 얘기를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좀 할게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때 진학이라는 잡지가 있어가지고 그 진학이라는 잡지를 들춰보다가 거기 직업 소개란에 이제 공인회계사 CPA라는 직업 소개란이 있길래 그걸 보고 아, 내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얽매이지도 않고 좀 자유직업이고 뭐 근사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공인회계사를 제가 이제 76년 12월부터 76년 시험을 보고 12월부터 들어가 시험을 다녔는데 너무 창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가 뭔지를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이 전체 시스템이 그걸 발굴해내고 이러는 게 잘 안 됐어. 그런데 그거가 아마 미리 이렇게 좀 됐다면 절대로 내가 그쪽으로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좀 컨설팅 쪽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좋아졌는데 남이 한 걸 가지고 리뷰하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 직업이었지. 그 당시에는 내가 뭘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만드는 쪽이지 이게 남이 한 걸 가지고 이게 비평하는 쪽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얼마 되도 안 와가지고 아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그 시험 괜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뭘 할까 이러다가 그 같은 그때 산경회계법인이라고 그 다니던 내 대학 동기가 20회 행시를 봐가지고 차 사고 붙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나한테 야 너도 봐라.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21회 행시를 보고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가 공부하고 잘 안 어울리잖아요. 이 보면 그죠? 안 어울리죠. 그래서 사람은 다 그랬어요. 근데 너는 공무원 안 할 줄 알았다. 근데 우연하게 공무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무원을 하게 됐던 거는 그 김병배라는 그 친구가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고 이제 지금 김현장 로펌에 있는데 그 친구가 뭘 할 수 있겠더라. 내가 가보니까 뭐 법도 만들 수 있고, 뭐 제도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룰 메이킹을 할 수가 있더라. 아, 거기에 혹한 거야. 아, 룰을 메이킹 할 수 있어. 야, 창의적으로 뭘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맞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보면은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고 프로젝트하는 공무원이 둘로 나뉩니다. 주로 이제 경제부서 쪽에 중앙부처 쪽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주로 이제 그 사무관들이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그 78년 말에 돌이켜 보면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무너져요. 팔레비 왕이 이제 무너지고 이란 혁명이 호메이니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석유 파동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그게 2차 석유 파동, 73년도가 1차 석유 파동 해가지고 2달러 하던 원유가가 10불이 됐고, 그 다음에 78년 말에 2차 석유 파동이 불어닥쳐서 그때 10불, 8불 하던 원유대가 40불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산육 회사 지금 GS 칼텍스에 투자한 칼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칼텍스의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날라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총리도 안 만나고 총리가 면담하면 그것도 거부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가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사우디산 원유를 니들이 있다고 나오면 우리가 일본으로 돌리겠다.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셀러스 마켓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원유를 구걸하러 이렇게 중동 산유국에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고 이러던 시절에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부를 만나는데 그 사부가 석유국장이에요. 그 제가 만난 대한민국의 유일한 천재입니다. 그 양반은 진짜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보면 대전 엑스포 했던 오명 장관이 자기가 경기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중에. 근데 경기고등학교에서 한 번도 자기가 수석을 못 하다가 고3 때 올라가서 전교 수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이 고2 때 검정고 씹어가지고 서울 법대 가버리는 바람에 고3 때 이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오명 씨가 수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오명 씨도 천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재죠, 그죠? 근데 그 양반은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가 밤에 이제 술 한잔 먹고 야 국정집 가자 그러면 이제 라면 봉지 몇 개 사들고 이제 응암동 집을 가면 주무시다 이렇게 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밤새도록 우리가 사간 라면 끓이라 그래가지고 술 또 이렇게 한잔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육신 알죠? 사육신 세조한테 죽은 사육신. 성삼문 박백년 알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알잖아요. 양반은 그게 아니고 사육신이 울픈 한시를 쫙 합니다. 겪고 최인명한데 이렇게 시작해요. 겪고 뭐요? 겪고 두드리는 북은 최인명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야 마누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몸이 죽어가서 이러냐? 두드리는 북은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함천 가는 길에 주점이 없구나. 이게 맞지 마 사람이 네 몸이 죽고 예씨 그거는 그냥 후손한테 남기려고 한 거고 진짜는 한시에 다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육신이 울픈 한시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처음 근대시 쫙 영국 영어로 된 시 쫙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그 양반이 새벽 돈 풀 때까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소기제품 가격을 했는데 소기제품 가격이 우리나라 5대 정유회사가 전체 얼마를 수입하고 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몇 프로 인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내가 가서 보고를 하면 이렇게 들어요. 쫙 이렇게 듣고 그냥 가만히 들어 이렇게 쫙 듣고 난 다음에 알았어. 그러고 이제 경제장관에 가면 난 이제 배석하잖아요. 배석하고 있으면 국장이 나와서 이제 지금처럼 브리핑을 하는데 내가 한 얘기를 다 합니다. 거기서 한번 쫙 듣고 가는 거 쫙.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몇 개를 또 세네. 이 양반이 근데 차관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진념 장관을 모시고 러시아를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러시아 국교가 안 됐을 텐데 그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 거기 가가지고 기자들하고 저한테 술을 먹다가 노래 한 곡 하라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노래를 불렀어요. 러시아 왔으니까 러시아 말로. 근데 그것 때문에 차관이 안 됐어. 그게 북한 군가였다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그 노래를 가져다가 러시아 노래인데 그걸 갖다가 개사해가지고 북한이 군가로 쓴 거야. 그걸 기자 중에 한 녀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청와대에다 그걸 대한민국의 차관보쯤 되는 사람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와가지고 러시아 말로 북한 군가를 불렀다. 그래서 안 됐어요. 그때 그 양반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김종인 경제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차관이 안 되고 그 옷을 먹고 나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정부에서 주는 자리 안 간다 이래가지고 야인처럼 다니다가 결국은 이 머리 잃은 사람 이거 안 하면 자살하거든요. 이거 합해가지고 식도암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양반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양반이 그때 프로젝트를 가리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양반이 해준 얘기를 내가 몇 가지만 해드리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먹고 그런 게 아니야. 프로젝트는 어머니의 모종을 먹고 그런다. 프로젝트를 하는 매니저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프로젝트를 얼만큼 가슴에 따뜻하게 품고 온갖 풍파를 이겨내는 데 달려있다. 세상에 아이디어 없는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너보다 똑똑한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다 이게 여기 나온 거 아니야, 앞에. 그죠?
근데 그 양반이 그때 그 얘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프로젝트를 배워서 이제 이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그 양반 이름이 빼어날 수의 길할길인데 그게 풍신수길. 그것 때문에 히데요시하고 한자 똑같았거든요. 맨날 그래요. 술 한잔하면.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라 내 이름을 숙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2차 서귀파동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석유 비축기구를 만들고 뭐 해서 석유 비축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 61분 정도 있어요. 쓸 수 있는 원이가 꽉 없어요. 난리 나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지내던 동력자원부가 93년도에 이제 YS가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 그 정부 부처를 통폐합을 하면서 산자부로 합쳐집니다. 통상산업. 지금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1년만 더 보고 이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거냐 공무원을 그만둘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1년째 되는 날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근데 왜 그만뒀냐면은 딱 한 가지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 막 이만하게 김수길 기자가 그날 편집부장했던 그 양반이 뭐랬냐면 지금 기사를 안 써주면은 당신이 뇌물 먹고 잘린 줄 아니까 써야 된다 이래갖고 이때만하게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온 천하가 다 알게 됐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양반이 YS 개혁에 짜증난 훌륭한 전도양양한 공무원이 때려치고 그만뒀다 이렇게 써갖고 국정원에서 불려가고 그랬었죠. 그때 당신 왜 그랬어? 왜 그만뒀어?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끝났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전혀 창의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자부는 상당히 좀 창의적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화강석을 갖고 있다. 모르죠? 그런 거? 왜 여러분들 길거리 이렇게 산에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붉은 산 깨놓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파놓고. 그거 원래는 그거 다 이렇게 캐내고 난 다음에 녹화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도망가냐? 그거 뻘건 게 뭐냐면 산이 많은 거예요. 산. 그러면 그건 아무 데도 못 써요. 돌을. 건축 자재로 썼다가는 그 다 사가. 파이프가. 그래서 탁 깼는데 뻘겋다. 그러면 툭 깼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 근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릴링 해가지고 이게 파내가지고 시험시험 지지고 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해결이 안 됐을 텐데 온천 있잖아요. 온천. 그거 굉장히 그게 그 지하수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 지하수를 막 캐면 그게 원유 캐는 거랑 똑같아요. 그 지하수를 제대로 다 캐면 100을 드러내야 되는 거를 10만 도 90을 흘러나가는. 근데 그거를 동자부에서 마지막으로 왜 YS가 그때 안 없앴으면 그거 했을 건데 그때 뭐 하려고 그랬냐면 지하수 관리법, 석재자원 관리법. 근데 우리나라가 그 좋은 화강석이 여기는 없냐? 그 건축자재로 여기 가면 번질번질한 거 좋은 그 대리석 다음으로 좋은 화강석이 우리나라가 원석을 다이나마이트로 뻥 터뜨리면 일본이 그걸 수입해 가서 거기에다 색칠을 해가지고 우리가 10배로 수입해요. 우리가 워낙에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그 중에 그나마 선조가 남겨준 유일한 자산인 화강석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로 캐면은 유실률이 60%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거 수압으로 깨는 거예요. 수압으로 물을 쫙 쏘면 쫙쫙 갈라진다. 그걸 툭툭툭 끊어가지고 거기다 색깔 넣으면은 그게 근사한 석재가 되는 건데 그게 석재산업법인데 그게 우리의 소중한 석재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그랬더니 산림청이 뭐라고 나오냐면 산에 있는 거니까 내 거야. 산림청이 그걸 어떻게 해 그걸? 그래가지고 결국은 쌈싸움하고 지금도 버려져 있는 거죠 저게.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주도는 큰일 났어요. 지하수 다 파가가지고 그 지하수 없어지면은 땅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 석탄 이렇게 다 캐고 나면 거기 굴에다가 물 넣어요. 물 안 넣으면 다 내려앉아. 집안이. 근데 지하수 다 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그냥 뻥뻥 깨가지고 그리고 산에 가면 막 붉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동력자원부는 거의 모든 게 프로젝트 베이스였던 거예요. 프로젝트. 그것들을 해야 되니까 워낙에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을 전부 전수조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이 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게 석재산법 그런 근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냥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합쳐지고 나니까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이 상공부는 너무 오래된 부서가 돼가지고 좀 문제가 좀 동작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정도 다니는데 뭐 도저히 뭐 가가지고 석재 얘기하면은 다들 이렇게 쳐다봐요. 이런 미친놈이? 야 그거 말고 너 막 지금 불란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 상무관 나가야 돼. 지금 너는 그걸 쓸데없는 거지. 너 상무관 나갔다 와야 네 커리어가. 근데 회계사도 창의적이지 않고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는데 아니 공급도 얼마 못 받는 공무원도 저렇게 재미없으면 뭐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표를 내면 자꾸 찢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사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잠적해버렸어요. 아니 내면 자꾸 찢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나갈 자리를 준비 안 한 상태로 그만둔 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한테는 진짜 이 꽝꽝. 그래갖고 그러고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뭐 하지 이제? 아니 무슨 뭐 사법시험이라 이게 자격이라고 있지. 그렇다고 회계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연락 온 데가 연락이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 연락이 와요. 그 좀 와서 일 좀 해보지 않겠냐. 그게 천여원대 한복. 정태수라는 그자가 임직원을 하인이라고 한 그 그지 같은 한복. 그 다음에 기아. 그래서 쭉 왔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삼성, SK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앞에 오라고 한 데는 다 망했어 지금 보니까. 네? 한복, 기아, 다 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삼성하고 SK가 남아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상사님들께 우리 보시던 상사들한테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SK 가라. 왜 SK입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그래도 사람을 중요히 여긴다. 삼성은 이렇게 탁 됐는데 SK는 그래도 좀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들 한 얘기 그대로 하면 정확하게 좀 촌스러워. 그러니까 촌스러운 게 괜찮아. 여긴 너무 세련돼 있고 촌스러우니까 이승질에 여기 갔다가 싸우고 나올 테니까 거기 SK 가면 약간 촌스러워서 네가 지랄 바도 그냥 넘어가자. 이럴 거니까 가라. 그래서 SK를 덜렁덜렁 94년 7월 1일 날 옛날 중소기업은행 본점자를 간 거예요. 덜렁덜렁 갔더니 난 내 기대하고 정말 안 맞는 거야. 나는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유일하게 그거에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자 그러고 갔는데 왜냐하면 돈은 말이에요. 난 돈이 있었어요. 나는 86년에 내가 유학 갔다 귀국해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그 유학 가 있는 1년 내내 레스토랑 캐셔 해가지고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너한테 3가지 해준다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가 네가 갖고 싶은 보석을 내가 하나 사줄게. 진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니 이게 무슨 10kg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그 다음에 네가 살고 싶어하는 집을 내가 사주겠다. 그리고 네가 타고 싶어하는 차 내 3가지 딱 사주겠다.
그래놓고 이제 돈을 어떻게 버나 하다가 그때 이제 은행과에 우리 시험 동기 중에 은행과에 앉아있는 윤영로라고 나중에 기업은행장 했던 그 녀석한테 5개 은행한테 2천만 원만 꽂으라 그래서 1억을 꽂았어요. 그래. 교수님 아실 거야 아마. 1986년도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근데 1억을 꿔가지고 증권주를 샀어요. 1억을 다. 6개월 만에 2억이 됐어요. 그거 뻔해.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세대.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돈 벌 게 너무 많았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1억이면 아파트 2채야. 그래가지고 1억을 은행에 갚아요. 딱 갖고 1억을 들고 잠실에 갑니다 제가. 그래서 잠실 저층 아파트 10채를 사요. 아까 얘기한 거 1,500만 원인데 전세가 500만 원이어서 10채를 샀어요. 그게 7억이야 한 채가. 그 70억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채를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은 전체적인 경제가 크면은 주가가 오르니까 그거는 내가 남의 돈을 뺏는 건 아닌데 이건 뭐 아파트 10채는 내가 누구 돈을 뽑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이게 펠러스인데 이거 집 없는 사람 걸 내가 먹는 거야. 맞잖아요. 한 채 갖고 있는 놈은 올라도 똑같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 돈을 전부 끌어다가 집값 오는 걸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날 다 해약을 하고 그 1억을 들고 이제 마누라하고 불러서 뭐 사줄까? 그래서 차 사주고 집 이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배 아파할 거 없어요. 내가 SK 들어갈 때 그 돈 다 쓰고 들어갔으니까. 한 푼도 안 내. 정확하게 내가 SK 들어갈 때 보니까 퇴직금만 딱 남더라고. 공무원 퇴직금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어요. 그 10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죠? 표정 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봉급이 많고 이런 거보다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들어갔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경련 회장만 우리 송길승 당시 부회장한테 내가 갔죠. 그 양반이 나를 스카우트했으니까. 그래서 왜 날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여쭤봤지. 점잖게 여쭤봤는데 굉장히 내가 공손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두고두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이 어깨 힘이 좀 빠지고 네가 공무원 하면서 이게 딱 이렇게 어깨 힘 들어가지고 이거 다 빠지고 세상 물정을 좀 알고 그래야 뭐 일을 맡기지. 야 임원 하나가 너 주문으로 프로젝트 단위가 얼만데 너 임원 하나가 이게 정신 못 차리면 1,000억씩 날아가는데 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이제 쓸만할 때가 됐다 할 때까지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방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쓸만한 사람이 언제 되나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무기야? 내가 언제 용돼야지. 내가 이무기야 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그만둬야겠어. 그랬다가 야단 책상에 먹고 마누라 행복하잖아요. 갑자기 봉급도 많이 들어오고 나는 봉투를 봉급 그대로 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마누라한테 내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공무원 할 때는 내가 용돈을 보태줬지 맨날.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마누라한테 내가 하고 싶어 공무원 하지만 내 또래가 받는 제일 높은 수준의 봉급에 내가 맞춰줄게. 그래가지고 나는 봉급날 봉급 봉투가 가고 거기다 돈을 이렇게 그 돈 어디서 났냐? 주식 투자하고 그래서 다 넣고 되니까.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썼어. 원고. 이런 잡지 이런데 원유가 그러니까 환율이 국내 유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그런 원고 많이 쓰고 그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민간 기업 들어가고 나서야 뭐 무슨 거 없잖아요. 그냥 주니까. 근데 마누라는 갑자기 봉급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만둔다니까 펄펄 뛰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두리번 하다가 그때 사회간접적인 민저유치가 막 나올 때라 그걸 가져다가 그걸 이제 썸머라이즈 해가지고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뿌렸어. 일주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한 3주 뿌렸더니 성비슨 당시 부회장이 와봐. SK SOC 추진본부를 만들어라.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SOC 추진본부를 만드는 안을 사장단회에서 보고를 처음 하게 됐고 5월달에 2달 만에 그때 처음 이제 최정일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내가 자네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80년 유가막 합할 때 들으셔가지고 안 돼. 자네 알지. 브리핑 신청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잠깐 그러시더니 최정일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SOC는 말이야 도로 항만 철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건설도로 하라고 해. 건설. 그걸 뭘 자네가 해? 그거는 건설쟁이들이 하는 거야. 도로 항만 철도는 그 건설이 하라고 그러고 자네는 말이야 정보통신에 그러고 나가버리셨어. 그 사장단 다 있는데. 나는 에너지 전문가라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SK에. 근데 갑자기 정보통신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손 회장, 손 회장한테 아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회장이 하나 무조건 하는 거지 뭘 어떻게 되겠나? 정보통신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정보통신부에 근무하는 우리 시험 동기 둘을 저녁 때 불러내가지고 술 한잔 사주고 야 정보통신과 관련되는 사회간접자본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잘못했다고 그래라. 정보통신은 인허가기 때문에 SOC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돌아간 거야. 1994년 9월. 마누라는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생전에 해보지도 않은 걸 하라 그러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될 일도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5명만 주십시오. 똑똑한 애 4명만. 그래서 똑똑한 애 4명을 정보통신 아는 애를 주면 내가 걔들한테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학습 능력은 좋으니까 알았어. 그들이 줬어요. 근데 너 뭐하다 왔니? 했더니 저 나무 십도 왔는데요. SK 이범에서 나무 십도 왔대. 너는 뭐하다 왔어? 저 유랄유 판다 왔는데요. 그들이 얘네들이 사무실에 오질 않아요. 도망가. 그들이 저거 따라갔다가 나는 낙동강 오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하나같이 전부 말썽꾸러기들이 없더라고 회사에. 그래서 그런 데서 끌고 5명이 을지서적을 갑니다. 가서 정보통신이라고 써져 있는 모든 책을 다 꺼내봐. 그랬더니 40권이야.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많겠지. 근데 1994년도에는 정보통신이라고 써져 있는 책이 을지서적에 토탈 40권일 때. 그래서 그 40권을 꺼내가지고 8권씩을 놓아서 집에서 책을 읽고 썸머라이즈 해가지고 와서 8시간 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토론한 거야. 네? 그 다음날 나갔거든요. 나만 읽고 왔어. 그 다음날 나가고 또 나만 읽고 왔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요약한 거 가지고 토론이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요약한 거 갖고 내가 떠들면 그냥 뭐 듣고 있고 나무 심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지났더니 좀 미안한 거야. 친구들이. 미안하지 않겠어요? 저희 임원이라는 놈은 맨날 자기 혼자 책 밤새 읽고 또 요약해갖고 와서 카피 떠갖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주일 지나니까 읽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DNA가 대단하거든요. 난 그걸 믿고 이제 시작한 거고. 할 때까지 해보고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냐. 나 이 생각합니다. 손 회장한테 가서 나 못한다. 근데 안 해보고 못한다 할 수는 없잖냐. 할 때까지 해보자. 3주가 지났어요. 우리가 40권을 달달달달 한 게 됐죠? 그죠? 각자 다 하고. 얘네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봤어. 이것들이 뭐 무슨 아이디어를 자꾸 또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어쩌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것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얘기할 실력이 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호익이라고 이제 우리 그 동기 그 정보통신부 그놈이 대장이야 대장. 그래서 야 그거 좀 연구원 좀 괜찮은 데를 소개해달라. 그 연구원이 어딘지는 이제 안 밝힌 거야. 무역이니까. 나한테 최고의 우리나라 정보통신연구원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젠다를 정해가지고 딱 이렇게 미팅룸에서 우리 애들이 쫙 한번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앉아가지고 Q&A 세션을 했어요. 여기 발제도 우리가 했어. 그 지식의 천박함은 아니 근데 겨우 40권 읽고 온 놈들한테 이 박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거짓말 같죠? 얘네들이 얘기하다가 아이 가져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 중에 그 부원장인가 하는 분이 나오더니 2명만 스카우트하면 안 되겠냐고. 그 나무 심던 놈을 안 믿는 표정들이야. 진짜라니까. 이런 참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여기서. 그랬더니 이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만든 프로젝트 5개가 나와. 5개. 그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 지금 전국에 8자망으로 깔고 있는 기관망. 그 프로젝트 다 살아서 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산 영종도에다가 텔레포트를 짓자.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백업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주 인포머티브한. 근데 그거는 부산 영종도 프로젝트가 죽었고, 그 프로젝트 하여튼 그 죽었고, 그 3개는 텔레콤이 가져갔고, 그 중에 2개는 살렸고 하나는 죽였고, 2개는 내가 직접 하기로 해가지고 맡은 프로젝트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인 오산에다가 텔레유통 거점을 짓는다는 프로젝트는 변질되고 바뀌어가지고 코리아 디즈니로 바뀝니다. 코리아 디즈니랜드. 이거 참 이게 내가 어떤 사람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신뢰를 안 해보는데 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디즈니의 월드, 그러니까 글로벌 어페어즈를 담당하는 사장이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돌아보고 거기가 20만 평인데 주변에 한 30만 평을 더 사가지고 코리아 디즈니를 짓고 주변에 호텔 짓자. 결론이 나서 그러고 정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오산까지, 그 오산까지 고속전철을 깐다. 근데 정부는 저거 듣게 돼 있어요. 도쿄 디즈니가 그때 성공했거든요. 도쿄 디즈니 성공을 보고 디즈니가 근데 깜짝 놀란 게 도쿄 디즈니 지네가 지분 참여를 안 했어. 멍청하게. 그러니까 그 수수료 일정 받는 걸로 했는데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코리아 디즈니는 지네가 지분을 직접 태우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사인하러 갔어요. 계약서 짓는 거 우리 땅 내고. 그래서 LA 도착해가지고 텔레비전 탁 키니까는 한국이 IMF로 갑니다. 이게 또 그게 IMF 1970 여기는 알 거예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만났더니 야 IMF 때 니네 뭐 거기 누가 오겠냐? 이거 끝나면은 우리 다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날라갔다니까. 그래서 걔네가 어디로 갔느냐?
또 홍콩으로 갑니다. 디즈니가. 걔네는 여기다 놀았어요. 도쿄 다음에 여기 서울 근교 놓고 가려고 하다가 여기 안 되니까 홍콩. 궁극적으로 걔네가 가고 싶어 하면 중국이. 근데 중국 가기엔 디딤돌로.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코리아 디즈니 프로젝트가 내가 하는 프로젝트 날아간 거. 그게 없잖아요. IMF 그리고 요 얘기로 위로 올라가죠. 요 얘기로 하면.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돈을 안 태우겠다. 그룹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오너를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치면 벤처 캐피탈을 못 찾은 거예요. 베스트 플랜 다 짰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연하게 소주를 한 병씩 먹고 레포트를 잘 만들어서 누가 쓰든 나중에 레포트 뚜껑 열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가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러고 레포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노크가 그랬더니 좀 와봐라 해서 갔더니 그 프로젝트를 나랑 합시다 라고 한 사람이 SK그룹 지금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에요. 그 최태원 그때 당시 상무가 그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놈 하나는 주었지. IMF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만든 게 여기도 들어온. 근데 대리였어, 대리. 여기 공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한테 애플리케이션 폼을 보낸 거예요. 제가 공장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지하게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이사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분골 세시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이런 편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됐다. 그거 와라. 그래서 이 허각이하고 둘이 공장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그냥 공장장이 사람 다 빼간다고 나한테 용돈을 떠들고 그랬어. 내 때문에. 그래서 복합 네트워크 프로젝트 추진팀을 만들었는데 총원이 한 20명인데 거의 대리급, 다 거의 대리급으로 깔고 하이어라키를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최태원 상무, 나, 대리 20명 해서 우리가 뭘 하기 시작했냐. 궁금하죠? 이거 뭔지. SK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에너지와 정보통신 축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라는 축에 국내에 제일 큰 주유소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파이버 투 더 홈이냐 파이버 투 더 커브냐 막 이럴 때니까 야 어떻게 그 광 케이블을 전부 집에다 넣냐. 지금은 뭐 전부 이걸 쓰지만 그게 1994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96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에까지 다 못 들어갈 거다. 그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 뒤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LSDR이다, 뭐 ADSL이다 해가지고 광 케이블을 안 집어넣고 그게 돌아갔지. 케이블 모뎀하고 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주유소라는 거점까지를 광 케이블로 잇자. 전국을. 주유소. 그러면 사람들이 주유소에 와서 놀면 된다. 그 대신에 1층이 주유소고 한 20층짜리 위에다 올리고 주유소 컸어요. 땅들이. 그래서 복합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자들은 뭘 했냐면 이자들은 그렇게 막 그렇게 구축된 광 케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괜찮았어요. 근사했어요. 그래서 LA에 공부하러 간 자식하고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주유소에 가서 멀티미디어 레스토랑에서 스크린을 앞에 놓고 밥을 같이 먹어요. 골프존 있잖아요. 그때 다 했어요. 우리 골프를 시뮬레이션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게임하고 탁구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하여튼 뭐 근데 그걸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왔잖아요. 이게. 96년 7월부터 죽으라고 해서 97년 말에 보고서 딱 만들어가지고 보고 오산 한 팀은 오산 가고 한 팀은 보고 나는 오산 갔는데 나는 저 디즈니 갔는데 디즈니는 캔슬되고 들고 오니까 2조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게 2조 투자 프로젝트 2조 2조를 어떻게 투자해? 2조 IMF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못한다. 온라인으로 가자. 그래서 온라인 로컬 멀티미디어 센터로 가자. 라고 한 겁니다. 그게 했더니 최태원 상무가 좀 봅시다. 이 얘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전 세계에 딱 2명 있을 것 같아. 네? 그 빌 게이츠하고 손정희야. 마사이주소. 빌 게이츠하고 손정희를 6개월 내에 내 방에서 불러주시오. 말이 돼요? 아니 SK의 상무야. 회장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자기가 가서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내 방으로 불러내는 거야. 내 방에. 나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여기다 앉히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말이 됩니까? 이러는 놈은 다 잘려. 그럼 안 돼. 오죽하면 얘기하겠어. 오죽하면. 이렇게 생각해. 저 양반 오죽하면 저 얘기를 하겠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런 다음에 한참 계기다가 들어가서 아무 생각해봐도 안 되겠는데요. 그런 놈은 다 출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평생 동안 앵거에 대해서 내가 우욱하거든요. B형이라. 근데 우욱 해놓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되게 미안하고 수습이 안 되고 그래가 내가 평생 동안 화에 대하여를 어떻게 매니저냐에서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화를 참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냐면 나는 화가 안 나. 말이 돼? 그래 답을 못 찾. 근데 내가 나중에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화에 대한 앵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B형은 특히 봐야 돼. 앵거라는 책에 그걸 보고 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늦게 봤어. 나 잘리고 봤단 말이야. 그거 안 잘리고 봤으면 안 잘렸을 텐데. 그건 일찍 봤. 근데 그놈의 책을 내가 2013년 말에 그만두고 나서 봤으니 그게. 근데 그 화에 대하여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화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끼면 난다. 맞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안 난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자책하고 그러지 않아.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 다만 화가 났다는 건 뭐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응징을 하자라는 거다. 근데 응징을 무턱대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 세네카가 쓴 건데 응징을 하려면 응징을 언제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응징의 알념, 응징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근데 으아 이러고 그래버리고 나면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는 찬스도 놓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아유 맞다. 그 다음에 마누라하고 뭐 밥을 먹고 외식을 하러 가는데 막 계속 옆에서 뭐 그래야 돼. 그래도 차 안에서는 화를 내면 안 돼요. 큰일 나. 원래 차 안에서 화내면 안 돼. 차 안에 참고 딱 밥을 먹으러 가서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여기서 막 왜 그래? 이러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 세네카 생각을 참는 거예요. 내가 응징을 해야겠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었어요. 근데 이걸 언제 할까? 내가 왜 애들을 시켜서 할까? 지금 분위기 좋을 때 할까?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마누라가 잠들다 그러더라고. 처음이야. 마누라가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그래? 내가 이래서 당신 화났어? 미안해 그럼 됐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세네카 이거 맞는 거예요. 응징을 언제 하느냐,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그 생각 꼭 해야 돼. 응징을 특히나 직장을 들어가든 창업을 하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게으름 피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변명하고 하는 부하직원도 있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안 도와주는 옆에 스태프도 있고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상사도 있고 뭐 수두룩하게 많잖아. 그거를 이 생각을 딱 하고 응징을 하되 응징에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는 이렇게 해보니까 3개월인가 있다가 하는 거야. 그리고 국회에서 연설하게 돼. 야, 이거 됐다.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고 국회로 쫙 오는 게 여의도가 우리 그때 건물이니까. 그럼 들르면 되잖아. 들어봐야 하면. 그죠? 아, 이거 됐어.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짜자. 근데 손정희 마사유지소는 뭐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야. 간택할 도리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 머리 좋다고 얘기하면 자존심 때문에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안 나오고 큰일 났어, 그지? 그래서 우리 팀에 일본어를 진짜 잘하는 교포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내 옆에 앉혀놓고 매일 편지 씁니다. 이메일. 마사이 씨한테. 매일! 언젠간 읽을 거다, 제가.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걸 한꺼번에 다 안 하고, 그건 막 길게 쓰면 보나? 이런 것이다. 나눠서. 꼭 드라마. 마사요 씨가 리플라이가 왔어요. 2달 만에. 와라. 그래서 내가 최전장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뭐가? 손정이요. 왜? 올해입니다. 1년은 못 오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가시죠. 그랬더니 그래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골프가 뒤지게 안 맞는 거야. 손정이가. 우리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10분이 돼도 안 나타나. 우리 회의실에 이렇게 이쪽 우리 쫙 앉고 이쪽 저기 저쪽에 소프트뱅크 한 근데 한 10분 정도 지각했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여기 오른손에 이렇게 상자를 갖고 와가지고 보통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딱 고개 꺾고 딱 뭐야? 이러는 거 이자가. 그러니까 내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씨 이러고 일어나니까 최태원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분위기 싸게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최태원 회장이 설명을 했어.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비디오 클립 멀티 슬라이드를 틀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손정희 회장이 뭐랬냐면 나는 네로우밴드 하기도 바빠요. 브로드밴드는 열심히 하세요. 그 때가 되면 내가 돈 주고 살게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브로드밴드 얘기한 거예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근데 와 우리 그 최 씨가문이 참 착하고 그걸 다 찾는 거야. 나는 그냥 열이 나서 나는 계속 난
옆에서 꽂히고 막 눌러. 그들이 끝나고 이제 잠자게 악수까지 다 하고 그러고는 회장이 사라져버렸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사라져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완전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러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있다 프렌치 프라이하고 맥주 먹으러 갑시다. 프렌치 프라이하고 맥주 먹으러 갑시다. 한 5번 하니까 벌컥 하고 열리더니 뭐라 하자 그래가지고 맥주 먹었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최종인 회장님 돌아가시고 최태원 회장이 그룹 회장이 되고 마사요시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때 최태원 회장한테 엄청나게 와서 빌었습니다. 날 잘못했거든. 너무 무시했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좋게 보지 말라 이게. 그런 이런 면도 있다 이게. 뭐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고 반만 드세요 반만. 나는 이 사람의 비리를 아는 거야. 이 양반은 왔어요. 최태원 상무 방에. 그러니까 SK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미국 네트워크 다 도난하고 해가지고 근데 시간을 많이 못 주겠다. 10분 딱. 이게 시간 이제 최태원 상무 방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막 회장이 설명을 했어요. 빌 게이츠도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했어요. 나는 네로밴드에서도 너무 바빠서 근데 빌 게이츠는 훨씬 공손했어. 플라이트하게. 당시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나는 그거를 할 시간이 없다니까. 당신이 열심히 하면 내가 나중에 비싼 돈을 내고 같이 하마.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2조 원 프로젝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온라인 어렵고 터프한 온라인 되게 어렵거든요. 온라인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게 나옵니다. 왜 중심적이고 생략 이렇게 캐시백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소비자 니즈 얘기했죠. 진정으로 원하는 건 캐시. 돈이 제일 좋지.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사고 싶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주자. 그리고 모든 포인트를 통합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뭐 벤다 깔려 있겠다. 이거 카드 그걸 긁으면 되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주요 플레이어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타겟을 정해요. 백화점하고 신세계를 잡아야 돼.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들어와야 되고 크라운 제거가 들어와야 되고 파리바게트는 이게 뭐 너무나 이게 프랜차이즈 복잡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호텔 중에서는 괜찮은 뭐 호텔 들어와야 되고 몇 개 타겟을 정하고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원영 정부를 보내봤더니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레벨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서 가냐면 야 우리 말이야 카드 하나 만들 테니까 너 돈 내. 그 얘기 아니야? 너 돈 내. 내가 왜 내? 마 너한테 이 자식 그냥 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통하냐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디시전 메이커를 만나야 된다. 디시전 메이커. 그래서 신세계 정영진 부사장을 이제 만나자. 그래갖고 신세계 정영진 부사장을 만나러 가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설득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5분도 안 들어. 그 양반 시간 많이 내주겠어요? 뭐예요? 여기 갔지 여기 이 양반. 근데 아이, 아 됐어. 아이 비서, 아 쓸데없는 왜 넣었어? 아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방법은 잔뜩 치켜 올려주고
직접 올려주고 웬만한 실무자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선물을 주고 그 양반 스스로가 한껏 근사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숙제로 내주시면 안 돼요. 숙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숙제 내고 다음에 하면 내가 채점을 하면 될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카이스트 학생들이 정답이 나오나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긴 정답을 알아. 여기 컨닝 페이퍼 있어서 안 되겠네. 그래서 가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이 있고 오래된 신세계 백화점 아닙니까? 유통업계에서. 맞죠? 신세계보다 마케팅을 더 잘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글쎄 우리는 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시면요. 내 얘기 한번 하시죠. 내 얘기. 우리가요. 주유소에 오는 고객 쓰는 돈의 일부, 텔레콤 통화로 내는 돈의 일부, 이 돈을 바켓에서 낼 테니까 신세계도 바켓에서 부셔가지고 퍼가게 하죠.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퍼가면 돼요. 뭐. 그래서 신세계가 마케팅을 더 잘하면 우리가 낸 돈을 가져가실 것이고 우리가 마케팅을 더 잘하면 신세계가 낸 돈을 우리가 가져오겠죠. 그때 정영진 부사장 앞에 신세계백화점 사장하고 이마트 사장이 있었거든요. 정영진 부사장이 뭐 했냐면 이거 우리 안 한다고 그러면 쪽팔려. 이거 우리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자신 없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해야지. 어? 네? 그렇게 해서 신세계가 들어옵니다. 벤처 캐피탈을 설득하려면 근데 정영진 부사장을 내가 뭐 천재예요. 정영진 부사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5분 동안에 이 양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걸 내가 자면서도 생각합니다. 마누라가 뭐라고 그러면 밥 먹다가 그래서 야단 맞고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죽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 벤처 캐피탈을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났다고 할 수.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선택을 안 하면 당신이 진짜 이런 걸 선택한 당신 진짜 잘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이걸 잡을 수 있게끔 멈추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도 무지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남의 그릇에다가 내 돈을 넣는다라는 거를 그 실무자들이 뭐 엄청나게 반발을 한 거야. 어찌됐건 돈은 우리가 갖고 있거든. 그잖아. 그건 빠졌지 그때 얘기할 때.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통에다 넣는 여기 그거 뺐으니까. 그거는 들여다보니까 그건 맞아. 서로 붙는데 통을 저식이 갖고 있네. 오씨. 근데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세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크라운 제과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하면서 김혜수가 나와가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광고를 때리면서 오케이 캐시백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엔트랙은요 이거 멀티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